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설담 연구소를 검색하고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설 현장에 숨겨진 핵심 바로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쏙 시원히 파헤쳐볼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내용을 따라오시면 분명 다른 설계서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덤프트럭 운반비 산정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았을까요? 천만에요. 사실 건설 분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덤프트럭 작업량 계산 같은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업무 회의에서 이 내용을 모르니 제대로 된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관련 자료를 찾아 독학으로 파고들어 마스터했습니다. 덤프트럭 작업량을 스스로 산출할 줄 알게 되니 현장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술자는 모르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남이 맞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따라가야 하는 게 현실이죠. 더 이상 모르고 당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내용을 완벽히 익혀서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멋진 기술자가 되세요.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건설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려운 공식이 등장해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막막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Q 1시간당 작업량 M3A차 공식인데요. 이 공식이 복잡해 보이는 분수 형태로 되어 있죠. 분자는 60 곱하기 Q 곱하기 F 곱하기 E, 그리고 분모는 C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그냥 무작정 공식만 외워야 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산식이든 그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CM은 바로 1의 사이클 시간을 의미합니다. 1의 사이클 시간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적인 개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첫째, 덤프트럭에 흙을 적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인 T일입니다. T일은 보통 아래 제시된 공식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둘째, 흙을 적재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왕복 시간인 T입니다. 흙을 가득 싣고 운반할 때 도로의 상태나 경사도에 따라 속도가 현저히 달라지죠. 심지어 빈 차일 때도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건설 분야의 표준품 셈에는 도로 상황별 운행 속도 기준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모든 계산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셋째, 목적지에 도착해서 흙을 하역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인 T3입니다. 넷째, 왕복 운반을 모두 마치고 다시 적재 장소로 돌아와 다음 상차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의 대기 및 준비 시간인 T4입니다. 다섯째, 환경 규제와 안전을 위해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후 다시 해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인 T5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출입하는 차량의 청결 유지를 위해 세륜기를 통과하는 시간인 T6까지 이 모든 시간 요소를 합산한 것이 바로 1의 사이클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팩트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적재한 덮개를 안전하게 덮은 다음 출발하여 적하 장소에 도착해 덮개를 열고 흙을 완전히 내린 후 다시 적재 장소로 복귀하여 다음 상차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시간을 1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특히 덤프의 1의 사이클 시간은 반드시 왕복 운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이제 분자 공식인 60 곱하기 Q 곱하기 F 곱하기 E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여기서 숫자 60은 1시간을 분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즉 60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당 작업량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 환산 요소입니다. 둘째, Q는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의 적재량을 나타냅니다. 흐트러진 상태의 적재량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고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 자연상태 지반, 즉 굴삭기가 파내기 전에 압축된 흙을 굴삭기가 버킷으로 파내면 압축되어 있던 흙의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치 삽으로 흙을 파서 비닐봉투에 담을 때 흙 알갱이들이 서로 분리되고 그 사이사이에 공극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Q는 덤프트럭 적재 용량 턴을 자연상태 토석의 단위 중량으로 나눈 후 다시 최적 변화율을 곱하는 공식으로 구합니다. 이 Q 공식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흙이 자연상태에서 채취되어 흐트러진 상태로 변하고 이 흙이 덤프트럭 적재함에 실렸을 때 토석의 최적 변화량에 따라 실제 적재함에 얼마나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F는 최적 환산계수입니다. 토석의 최적이 변화하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환산계수의 실을 이용하는데 이 모든 계수는 자연상태의 흙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식을 자세히 보시면 분모값에 항상 자연상태의 최적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 환산계수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중요한 개념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최적 환산계수에 대한 심화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릴 겁니다. 특히 토공사 분야에서는 최적 환산계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심도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작업 효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0.9라는 숫자가 표준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9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덤프트럭이 흙을 상차하고 왕복 운행을 마쳤을 때의 최대 작업 효율 100%를 일로 보았을 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시간, 장비 고장, 운전원의 휴식 등으로 인해 0.1만큼의 효율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0.9, 즉 90%의 효율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이 모든 공식은 건설 표준품셈에 명시된 산식 계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산출 예시를 적용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흙을 채취하는 장소에서부터 건설 현장까지 편도 5.2km, 따라서 왕복 총 10.4km를 운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조건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이 펼쳐집니다. 현장에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모든 산출 근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4톤 덤프트럭으로 이 거리를 왕복 운반했을 때 최종적으로 약 17.2m3의 작업량이 산출됩니다. 이제 산출된 이 작업량을 바탕으로 24톤 덤프트럭의 기계 경비, 즉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를 산출하면 되겠죠. 1M3당 운반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므로 계산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총합을 17.2M3로 나누면 24톤 덤프트럭이 왕복 10.4km를 운반했을 때의 1M3당 운반 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겁니다. 물론 텍스트만으로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만으로도 거의 70% 가까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제 설계서에 이미 산출되어 있는 산식을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검토해보시고 스스로 분석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강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용토 운반과 사토 운반 때문입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운반 거리가 간단하게 나와 있거나 거리를 현장 연장의 12로 임의로 설계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토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운반한 정확한 거리와 당시의 도로 상황을 토대로 실정 보고를 통해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반 단가는 건설 프로젝트의 이윤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니 반드시 이 내용을 완벽히 익히셔서 현장에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기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덤프트럭 운반비와 관련하여 최신 건설, 법규와 관련 판례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의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줄 것입니다. 특히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 및 관련 산업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제정하여 건설업체의 면허,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건설산업의 적절한 발전과 시공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05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급변하는 건설업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정된 건설법에서는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해당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 면적 제한 완화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명칭도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등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니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녹색 건축 규제, 정비 및 건축 분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 건축법제 동향도 꾸준히 주시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입니다. 덤프트럭 운반비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고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비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km 기준 24톤 덤프트럭 운반비는 15,990원, 15톤 덤프트럭은 18,600원 등으로 명확하게 책정되어 있죠. 운반 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 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직선 보관법에 의해 단가가 산정되며 30km 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표준품셈에 따르면 운반 도로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변경된 운반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덤프트럭의 경우 운반로 조건,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덤프트럭 규격 톤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덤프트럭 관련 판례들도 현장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아스코나역 중 덤프트럭이 전복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 판례창원지방법원 2019나 67,156는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석재를 납품, 운반하던 개인 사업주가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갓길 붕괴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덤프트럭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례율 산지방법원 2018 고단 887는 안전절차 준수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덤프트럭 후진 중 신호수를 사망케 한 사고에서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사례처럼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 보험 약관에 따라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쟁점이 된 점도 흥미로운 실무 사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 작업 중 후진하다가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굴착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는 작업 과정에서 건설 기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덤프트럭 작업량 산출은 단순히 공식 암기를 넘어 실제 건설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문제까지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더 깊이 있는 내용과 실무 팁, 그리고 최신 법규 및 판례 분석 자료를 원하신다면 설담연구소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여 유익한 정보의 바다에 빠져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설담연구소를 입력하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는 길, 설담연구소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담연구소를 방문하여 최고의 건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